이번 시간에는 유기농업 기능사 3개 과목 중에서 주로 토양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에서 토양 관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유기농업에서는 화학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 이런 것을 일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유기농업입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퇴비를 투입을 한다든가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것, 침식도 방지가 해야 되고 또 토양 개량을 위해서 석회 이런 것들을 토양에 집어넣어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휴경, 일정 토양 면적에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토양도 작물의 생산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휴경,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것을 휴경이라고 합니다. 쉬면서 가급적이면 둑과 목초, 둑과 작물을 재배하면 쉬는 동안에도 토양 속이 그만큼 유기질이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휴경 내지는 둑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휴경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토양 중에 석영, 카오리나이트, 몬모릴라나이트, 일라이트 이런 것은 전부 다 무기물인 광물이 이게 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입니다. 하지만 부식은 우리가 퇴비라든가 부엽토라든가 이런 것을 토양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유기물로서 풍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물에서 나오는 석영, 카올리나이트, 몬모릴라나이트는 비중이 높지만은 크지만은 부식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 단면에서 계속해서 유기물을 분해 등이 일어나는 층은 뭐냐. 토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장 지상부에 유기물층이에요. 유기물층. 유기물. 이걸 영어로 5층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가장 많죠. 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A층이 있어요. A층. 이건 유실. 빗물에 의해서 아니면 이와 같은 풍화에 의해서 유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실이 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B층이 있습니다. B. 이건 집적층. 그 다음에 안반층. 안반. 큰 돌이 되겠죠. 이와 같이 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가장 지상부에서 유기물이 분해가 일어난 것은 가장 위에 있는 5층 유기물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반층, 유기물층, 지상부, 그 다음에 A층, B층, C층 또는 모재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토양 입단화에서 가장 많은 효과가 있는 미생물은 뭐냐? 토양을 입단화한다. 유기물을 토양에 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유기물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진균의 전체를 사상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곰팡이, 조균, 버섯, 거기서 담자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기물을 토양에 투입했을 때 분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상균입니다. 곰팡이, 사상균 이런 것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물론에 넣었더니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녹비작물이 산소가 부족한 습답에서 분해할 때 주로
메탄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CH4. 그걸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용해량은 녹아서 흘러나오는 양은 반대로 적습니다. 그럴 때 가스 분출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스 분출량. 여기서 보글보글 끓었다. 그러면은 메탄가스 용해량은 적고 분출량은 많지만은 용해량은 적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메탄가스 용해량이 적다. 다음 중 경사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경사지가 되면은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홍수가 지게 되면은 그 토양이 그대로 씻겨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토양이 유실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토양이 메마르고 작물을 자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등고선을 재배한다든가 등고선 재배를 한다든가 계단식으로 1단, 2단, 3단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토사 유출을 적게 한다든가 부초, 낙엽이라든가 풀, 퇴비 이런 것을 겉에다 깔아줌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경법은 깨끗이 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청경법입니다.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가 오게 되면은 훨씬 더 토사 유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풍화작용 중에서 물리적 풍화작용에 속하는 것은 물리적, 가수분해를 한다든가 탄산화작용이 일어난다든가 수화작용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전부 화학적인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화학적으로 가수분해, 수화, 그 다음에 탄산화. 하지만은 빙식, 얼었다 녹았다 하는 빙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식,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간다든가 풍식, 바람에 의해서 토양 입자가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물리적인 풍화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풍화작용의 물리적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빙식작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의 CC란 무엇인가? 자, 양이온 치한 용량이라고 한마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cation exchange capacity. 자, 양이온. 우리가 토양에 어떤 유기물과 무기물을 주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치한 용량. 바꿔치기 하는 그릇의 크기. 다시 말씀드려서 CC가 크면 클수록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릇이 커야 외부에서 투입하는 양분을 가둘 수 있는 그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CC, 그거는 양이온 치환 용량 또는 교환 용량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석 중에서 염기성 암에 속하는 것은 산성암이 있고 중성암이 있고 염기성 암이 있습니다. 작물이 일반적으로 잘 자라는 것은 산성암은 피해야 되고 중성암 내지는 약염기성암에서 모든 작물이 잘 자랍니다. 자, 화강암과 유문암은 산성암에 해당이 되고 섬록암은 중성암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현무암 이런 것은 염기성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양이온 치한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양이온 치한 용량 CC라고 제가 전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식은 양이온 치한 용량 크기가 100 내지 3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버미큐라이트 이거는 80 내지 150, 문물로나이트 60에서 100, 콜로나이트 30, 카올리나이트 3 내지 27. 우리나라의 토양은 논토양의 경우에 대부분이 카올리나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기온 치한 용량이 CC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작물 자라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암석 중에서 풍화에 강하고 나중에 모래의 주성분이 되는 것은 뭐냐. 광물 중에서 휘석, 장석, 운모, 석영 중에서 이 석영이라는 것은 풍화가 계속 거치면서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최종 후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 것이 석영입니다. 석영은 모래의 유리의 주성분이 되겠죠. 모래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영. 다음 중 공국률이 가장 큰 토양은 공국. 토양 입자가 서로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서로 뭉쳐 있는 것이 토양 입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 사이에 들어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공국이라고 합니다. 공국이 크다는 것은 토양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국은 커집니다. 토양 입자가 크게 되면 공국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공국률이 가장 큰 것은 뭐냐? 토양 입자가 어느 것이 가장 크기가 작으냐? 그걸 갖다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식토를 점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점토 크기는 직경의 크기가 0.02mm 그 이하가 되는 것을 식토라고 합니다. 식토. 그 비율 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점토, 사토 이런 것은 크기가 입자가 대단히 크죠. 0.2mm 이상.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식토, 점토 함량이 50% 이상 들어있는 것은 식토 내지는 점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일반적인 퇴적 양식은 우리나라 논토양은 대부분이 유수, 강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운반된 충족토로 구성이 됐습니다. 현미 155kg를 생산할 때 질소의 흡수량은 3.5kg입니다. 여기서 천연 공급량은 빗물에 의해서 논에 있는 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있는 질소 양이 3.5kg다. 흡수율이 0.5라고 가정하면 현미 365kg를 생산 목표로 할 경우에 시비량 비료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155kg를 생산하는데 3.5kg였다면 흡수율은 50%를 흡수하기 때문에 7kg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연 공급량, 물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4.5kg이기 때문에 7.5kg를 5kg에서 이걸 4.5를 빼게 되면 2.5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량 465kg는 155kg 기준의 3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7.5kg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물 중에서 2대2 규칙형 격자 광물에 해당되는 것은 카올리나이트는 2대1 격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대1.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규산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서로 교반되어 있는 건데 2대1, 1대1 하나씩 또는 2대1로 되느냐 2대2로 되느냐 그걸 갖다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카올리나이트는 1대1 격자형, 몬모릴로나이트는 2대1 격자형, 그 다음에 일라이트는 2대1 격자형. 그런데 몬모릴로나이트하고 일라이트하고 똑같이 2대1인데 이게 팽창을 하느냐 아니면 팽창하지 않는 비팽창이냐 그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로나이트는 2대2 규칙형 격자형으로 이루어졌고 이건 혼층형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콜로나이트의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산성 토양은 뭐냐? 산성. 토양 산도는 1에서부터 14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4, 1에서부터 7, 14. 한 중앙에 이건 중성이고 중성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건 산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염기성 내지는 알칼리성 토양이 되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를 좋아합니다. 6.5 내지 7 정도 대부분의 작물은. 그런데 여기서 pH 7 이건 중성이죠. pH 8 이건 염기성 알칼리성이죠. pH 9도 염기성 알칼리성. pH 6 만약에 pH 5가 됐다. 이것도 역시 산성입니다. 4도 산성.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시설 온해지, 비닐하우스를 시설 온해지라고 합니다. 토양 특성이 아닌 것은 노지앱에서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지온, 땅의 온도가 높습니다. 염류 집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빗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공급한 비료가 토양에 그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염류 집적 현상이 나오죠. 연작장애가 심합니다. 하지만 탄산가스 함량이 높다. 자, 외부에는 노지의 경우는 노지는 우리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0.03%가 평균 들어있습니다. 근데 시설 하우스, 그거 갇혀있게 되어 있죠. 똑같이 0.03%가 들어있다가 햇볕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을 광합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진 얼마 후에는 0.03%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CO2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하우스 내에는 CO2 함량, 탄산가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공 시비,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광합성이 증가가 됩니다. 자, 습답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냉수가 용출이 된다. 습답, 습기가 많은 토양, 찬물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글레이와 작용을 습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때문에 노화답에 해당이 된다. 노화답,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거름기 간직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는 초기에는 생육이 잘 되다가 출수기 이후에 갑자기 이파리가 마른다든가 또 토양이 늙어버리는 이런 토양을 노화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물의 분해 활동이 빠른 것이 아니라 습답의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가 대단히 늦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질소와 인산에 의한 토양의 오염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소, 인산. 우리 생활용수, 부엌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흘러내려가는 하천수에는 질소와 인산 성분이 대단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도시근교 이런 것은 전부 다 질소, 인산이 많이 들어있지만 광산에서 내려오는 탄광 지역의 지하수에는 그 지대에는 질소, 인산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광산 물질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탄광지대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미량원소끼리 짝지어진 것은 미량원소. 식물이 필요한 15가지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16가지. 그 16가지 중에 9가지는 다량원소. 그 다음에 7가지는 미량원소입니다. 필수 원소 중에서. 자, CHON, PKS, CAMG. 그 9가지는 다량. 식물이 자랄 때 비교적 많이 필요한 원소지만은 비, 붕소, CU, 구리, 그 다음에 CL, 염소, FE, 철, MN, 망간, MO, 몰리브덴, 아연 이런 것들 7가지는 미량 아주 적게 필요한 필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N1번은 질소는 다량원소, CU 이거는 미량원소로 짝지어있죠. 2번은 CA 다량원소, 2번에 이것도 다량원소, 마그네슘도. 근데 미량원소, 붕소, 몰리브덴 이것은 미량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수의 동해 방지 대책으로서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이냐? 환상박비, 부초관리, 적엽관리, 과수의 적과, 동해 방지, 겨울철에 온도가 낮아가지고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동해라고 얘기를 하죠. 환상박피, 적과, 적엽, 이파리를 따주는 거죠. 적과는 과실을 섞는 거고, 껍질을 벗겨주는 것을 박피 작업을 그 환상박피라고 하죠. 껍질을 벗겨주는 것은 나무의 수세를 약화시켜서 세력을 약화시켜서 내동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지만은 낙엽이나 풀 이런 것을 덮어주는 부초 방법은 오히려 내동성을 더 강화를 시키는 이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부초 관리, 이거는 동해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세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음 작물 중 바이러스 예방이 중요시되는 종자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가장 작물의 병해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 바이러스는 입자가 가장 적습니다. 특히 이 감자의 경우는 감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감자 크기가 대단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곤충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근데 진딧물은 평야지 온도가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증식이 되지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진딧물이 번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딧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관령, 강원도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 종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보급을 합니다. 만약에 평야 지역에서 금년에 재배한 감자 농사가 잘 됐다. 그 씨종자를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파종을 하게 되면은 수량이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그거는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 중간 물질이 매개곤충이 진딧물이다. 그래서 진딧물이 없는 고냉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 진딧물의 경우는 우리 일반 감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해작물에서도 진딧물이 대단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온해작물, 예를 들어서 오이를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가지를 재배한다든가 또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그 진딧물 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 진딧물의 경우는 1년에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면 총 23회를 증식을 합니다. 23번을 새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피해를 줍니다. 그 엄청나게 증식 속도가 빠르고 우리 작물에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진딧물의 경우는 진딧물에서 배출되는 감로, 끈적끈적한 감로에 의해서 모든 과일이라든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끓음병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딧물을 철저히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러스의 예방이 중요시되는 종자는 감자다. 다음은 유기농업에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력, 땅심을 높이는 데 유기농업에서 효과적인 방법, 휴안법, 땅을 놀리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3포식 농법, 3가지 토양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작물을 교대로 재배하는 것을 산포식 농법이라 합니다. 계량 산포식. 계량 산포식은 모두 다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은 여기서 계량 산포식은 휴한 기간 동안에, 놀리는 기간 동안에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콩가식물, 크로바라든가 아니면 두가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서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에 산포식보다는 이양의 휴한을 할 바에야 계량 산포식, 쉬는 기간 동안에 두가작물을 재배하는 계량 산포식이 훨씬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포경법이라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주곡작물과 가축에 필요한, 축산에 필요한 작물을 같이 재배하는 것을 포경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